집사람한테 붓글씨를 가르쳐준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이 여자 선생님이 지금 거의 100세가 되셨다. 근데 그분의 남편이 전기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서울공대 전기과를 나왔다고 선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한 30년 선배가 돼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0세쯤 되는 분인데, 그분이 한평생 어떻게 사셨다 하는 거를 그분의 부인이면서 제 집사람의 붓글씨 선생님이신 100세 된 할머니가 그렇게 작은 글씨로 2~3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편지를 써서 우리 집사람한테 보낸 거를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분은 한평생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기가 공급되도록 우리나라 구석구석 산골 마을 뭐 조그만 섬 이런 데까지 다 전기가 공급되도록 한평생을 노력을 해서 그 사업만 했다. 그러고 나니까 한평생이 지나고 죽더라. 그게 그 부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쯤 되시는 분은 한평생을 그렇게 지내셨을까? 그게 없이는 딴 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에 그 사회가 그 사람한테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동창생 전기공학과를 저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분보다 30년 후배 되는 사람이 요새 책을 저한테 보냈는데, 은퇴를 했어요, 이 친구도.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한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런 거를 또 책을 써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자기는 발전소 건설만 쫓아다니면서 한평생 살았다. 그러니까 3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자기의 생업으로 삼던 후배는, 그런 사람의 후배는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까지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까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또 평생 업으로 하게 되는구나. 그 시대에는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끔 시대가 변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30년. 여러 번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은 시대가 요구하는 일이 무엇이 될까? 여러분들은 우물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나가면 무슨 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지내게 될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될지 모릅니다. 시작될 때, 우리 학교에 제가 전기 및 전자공학과에 부임한 순서로 보면은 이제 나정홍, 박성근, 정근모, 김교전 5번째가 됐는데, 제가 오니까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야전 책을 이제 선배 교수님들이 저한테 주시는데, 그게 한국과학원의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과정을 설립하는 당위성을 그 책에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교수님들이 여러 회사에 가서 물어봤대요. 그때는 뭐 금성사, 삼성, 그때 뭐가 있었나? 하여튼 여러 전자회사에 다니면서 대한전선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석사과정 학생을 뽑아서 걔네들 가르쳐서 졸업을 시키면 당신은 1년에 석사 졸업생 몇 명을 뽑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큰 회사에 다니면서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합치니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1년에 필요한 석사과정, 전기 및 전자 분야의 석사과정 졸업생 수가 나오는데, 그게 5명인가 뭐 7명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몇 명을 학생을 뽑아서 학교를 해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느냐? 5명, 6명 뽑아가지고 그 이상 뽑으면 취업이 안 되고, 그 사람 뽑아서 이제 가르치면은 수업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회 졸업생 입학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고민이, 우리 학교의 고민이 몇 명의 학생을 뽑을 것이냐. 이게 아주 큰 고민이었다. 근데 그때 많은 그 선배 교수님들의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적인 수요가 적은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시험 본 애들을 보면은 너무 우수해서 얘네들을 차마 못 떨어뜨리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전장 뽑아서 15명인가 20명 뽑았어요. 수요는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졸업할 때쯤 되니까 75년, 73년을 뽑았는데 75년쯤 되니까 졸업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10몇 명이 한꺼번에 다 20명이 전원이 금세 취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했냐? 몇 년 새?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라는 거는 73년보다는 전일 테니까 한 5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석사 졸업생의 수가 제가 이제 확실치 않은 숫자 가지고 이제 뻥 튀면서 얘기를 하면은 5명에서 20명으로 확 늘었다 이거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의 우리나라 그 여러 계층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국제 경쟁력을 가진 능력을 가지고 공업사회를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바뀐 거죠. 그 시기 사회가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 학교가 시운을 타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졸업생이 나갔으니까 이게 됐지. 우리가 한 10년만 먼저 우리 학교를 시작을 했다면 졸업생 취직 하나도 못하고 쓸데없는데 말이야. 국민의 세금을 써가지고 저런 놈의 학교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가서 욕을 칙사를 먹었을 거예요. 10년 후에 우리 학교를 세웠다 하면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안 하고 뭐더라고 나가 자빠져 있었냐. 낮잠도 안 자. 경찰가들은 다 뭐했냐.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시기 적절하게 그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사회 발전과 학교 발전과 인재가 뭐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먼저 그러는 거에 하나의 예로 우리 학교 나정훈 교수님이 이제 만드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그 전자레인지라는 거 여러분 집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의 크기가 뭐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그런 거 나오는데 그 여러분 다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다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다 이제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거를 나정훈 교수님은 이론적으로 따져봤어요. 왜 그 크기에? 그러니까 그때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일본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고 선진국에서 다 만들었고 우리나라에 이제 새롭게 그걸 쫓아가서 비슷한 제품 만들어 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나정훈 교수님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전공하신 그분이 그 크기를 이제 따져봤더니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는 게 기가헤르츠대의 전자파가 그 안에 생겨서 그 전자파가 그 음식물을 데피는 건데 그런 음식물을 데피는 거를 균일하게 위치에 따라서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차갑고 그렇지 않고 위치에 따라서 균일하게 데펴지려고 그러면은 그 모드라는 게 여러 개 있어야 그게 유니폼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개의 모드를 서포트할 수 있는 캐비티의 크기가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크기다. 그리고 그분이 막 이론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그 크기를 찾아내서 봤더니 일제의 크기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술을 사용해서 첨단 제품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내놓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냥 일제를 보고 그냥 치수 재가지고 똑같은 크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경비 절감한다고 다 10%씩 그 기회를 줄이고 그 진짜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뭐 어쩌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 크기가 나왔는지 이론적으로 딱 백업을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길러내자. 그게 아마 우리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얘기를 바꾸겠습니다. 기어를 바꿔서 여러분은 나이가 60쯤 돼서 여러분이 졸업 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에 참석을 할 때는 나는 한평생 무엇을 하고 살았어? 이렇게 살면서 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될까요? 상상이 가요? 안 가죠. 아무도 상상 못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가질 직업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될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 모른다.